대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을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이제 아파트 분여회 행태가 도를 잡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처음으로 생방송을 통해 세상은 타운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는 너무 시끄럽다. 초기 미분양 그리고 그를 더욱 괴롭히는 그들의 존재. 오빠! 오빠 일어나. 벌써 10시야. 오빠! 밥 다 됐어. 일어나. 그래. 잊을만 하면 다시 꾸는 꿈이었다. 상쾌한 아침은 오늘도 도둑을 맞았다. 사람은 둘인데 밥은 세 공기. 이 사람 아직도 자는 거야? 아버지한테 이 사람이 뭐야. 진짜 그러지 좀 마. 깨워. 깨우라고. 아버지는 반백수의 알코올 중독자. 여동생 준이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 그리고 어머니는 준이를 낳다 죽었다. 아유, 야 이놈의 축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 난 기면증 환자다. 꿈의 내용은 언제나 같다. 사람인지 좀비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에게 쫓기는 꿈. 악몽은 준호의 일상이다. 마치 이 가족에게서 떠나지 않는 가난처럼. 나 도대체 얼마나 잔 거야? 아버진? 나갔어? 준이야, 내가 너 하나 보고 사는 거 알지? 곱디고 운 여동생 준이는 준호의 희망이자 유일한 삶의 낙이다. 구질구질했던 동네는 최근 물이 좋아졌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왠지 더 짜증이 나는 준호. 저 아파트 수위들 아무래도 좀 특이하다. 기공 수련이라도 하는 사람들일까? 부동산 셔터는 오늘도 술에 취해 늦잠 중이신 아버지가 아닌 준호가 열었다. 진짜 아주 맨날 술이구만 술. 아버지 밑에서 부동산 일을 배우는 준호. 아버진 외근, 준호는 내근 담당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도 따놨기 망정이지 아니면 기면증 환자인 준호가 어디 마땅히 취직할 데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의 개시 손님. 그런데 하필이면 아버지는 안 계십니까? 아, 집 보러 오셨나 보죠? 어디서 오셨어요? 약속하셨나요?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들릴게요. 아버지의 술 때문에 손님을 또 놓쳤다. 하지만 속상해할 겨를도 없이 뭔가 이상한 풍경이 눈에 띈다.
우유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뭐야 저것들은? 다섯 시가 다 되어간다. 준이의 심장이 설렘으로 뛰고 있다. 준이의 삶의 낙은 오후 5시다. 우유 배달부가 지나가는 시간, 준이의 얼굴이 밝게 빛난다. 저녁을 먹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우유 배달부와 마주친 준호. 준호를 보고 웃는 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이다. 오라버니 왔다. 아우 배고파. 밥 먹자. 준이야 오빠 왔다고. 왜 그래 준이야? 준이 너 울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오빠한테 얘기해봐. 영문을 알 수 없는 동생의 눈물. 그때 준호의 눈에 일부러 풀어버린 손뜨개가 들어온다. 아까 우유 배달하는 놈 왔다 갔지? 걔가 뭐라고 그랬구나. 그치? 어? 동생의 짝사랑을 눈치채고 있었던 준호. 당장 우유 배달부를 쫓아 나선다. 아까 그 웃음 역시 이상했다. 뭔가 있었다. 야 거기 서봐. 야 거기 서라고. 내 말 안 들려? 너 내 동생한테 뭐라고 짓거렸어? 네? 내 동생 정준이 뭐라고 짓거렸냐고! 누구요? 정준이? 정준... 아, 그 예쁜 아가씨? 이 새끼가... 아, 돈 달라고 했죠. 수금했는데요? 왜요? 제가 더 받았나요? 잠깐만요. 아니요. 저기 제가 뭔가 착각한 것 같네요. 네. 일단 준이를 달래야겠다고 생각하며 들어선 준호. 그런데 준이야 아직도 울어? 얘 어디 간 거야? 아버지 방에 있나? 준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준이의 목소리 같았다. 준이야! 준이가 납치되고 있었다. 황급히 달려나오는 준호. 준이야! 그러나 준이의 모습은 이미 종적을 감췄다. 준이야! 준이야! 준이를 쫓아 나서려는 찰나 또 기면증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언제나 이렇다. 결국 길에 뻗어버렸다. 결국 준호는 동생을 놓치고 말았다. 경찰서에선 심경의 변화 어쩌구라며 단순 가출 취급을 했다. 단서를 찾아야 했다. 만홍 아파트. 그 이상한 수위들이 있는 아파트잖아. 아파트 수위를 구하는 전단지를 왜 준이가 가지고 있었던 걸까? 준호는 만홍 아파트에 취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단 해보는 거다. 지푸라기 같은 단서일지라도. 저 사람 구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경비를 하려고? 아, 예, 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좀 생겨가지고요. 제가 또 별다른 경력도 없고 해서. 그래요? 아이 우리야 젊은 사람이 와주면 좋지. 근데 적다고 몽급도 주고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예. 나중에 말 바꾸기 하면 안 돼? 그럼 뭐 같이 하는 걸로 하지 뭐. 근데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아, 예, 그럼요. 그럼 들어와. 여기 앉아. 이 자녀들은 말이야. 수위실에선 젊은 준호를 무척 반가워했다. 자식 같다며 손주 같다며 일일이 손수 하나하나 친절하게 업무 인계를 해줬다. 여기는 그 음식물만 버리는 쓰레기통인데. 예. 준호의 미숙함조차도 젊은이다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냄새가 좀 독하지? 예. 근데 저긴 뭐 하는 데예요? 지하실? 아, 저 지하실. 여긴 동네 주민들이 그 쓰다가 못 쓰는 물건 뭐 갖다 놓고 그런데요. 아, 항상 잠궈 놓나 보죠? 아니요. 그 물건 찾으러 올 때는 내가 열어 주라디야. 이 열쇠 내가 가지고 있잖요. 아, 인자 준호 씨는 전단지 붙이러 가야지. 아, 예. 어여 가봐. 네. 아파트 구석구석 수상한 점이 없는지 빨리 찾아내야 한다. 준호의 레이더에 먼저 잡힌 것은 전단지의 한 광고. 그 우유 배달부 녀석은 이 만홍 아파트도 들락거리고 있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아버지에게 동생의 실종과 이 수상한 정황을 알리려는 준호. 그런데 음성으로 바로 넘어간다. 또 전화기가 꺼져 있다. 연락번호를 남긴 후 별표를. 가출을 하려면 식구들이 건강할 때나 할 것이지 방법이 없다. 준호가 혼자 해결하는 수밖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졌다. 동생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엉뚱한 데서 허비하는 건 아닐까? 자책감마저 들기 시작하자 기면증이 또 찾아온다. 네, 잘 버텼잖아. 쏟아지는 참을 막아보려 하지만 소용이 없다. 그리고 다시 악몽. 그런데 이번엔 내용이 달랐다. 준이야! 준이야! 동생이 아파트 지하실로 끌려간 것이다. 그리고 잠겨있는 지하실 문. 얼마나 잠이 들었던 걸까? 그 사이 누군가 다녀간 모양이다. 이건 동생이 늘 먹던 사탕과 같은 것. 나이가 들면 단 거이 좋아. 이거 우유 왔네. 우유 배달부 왔다 갔어요? 언제요? 곰방 왔다 간 것 같은데. 자, 우유 먹어. 키 커야지. 자, 우유 먹어, 우유 먹어. 먹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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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우유 배달부, 그리고 사탕.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준호는 심경이 복잡하다. 며칠째 준호는 우유 배달부의 뒤를 밟고 있다. 준호는 우유 배달부가 꼭 407호에만 주인에게 직접 우유를 배달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런데 저 남자는 아버지는 안 계십니까? 아버지를 찾으며 뭔가 이상해 보였던 그때 그 남자였다.
준호를 잡아 끈 사람은 경비 조 씨. 그 바람에 미행을 들킨 준호. 예. 저는 저 순찰 돌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쫙 돌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또 이렇게 오손도손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사이인데 말씀 내가 근무일지 썼나? 썼습니다. 그건 또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는 또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하셔가지고 못 가 하고 이렇게 보는데 또 그냥 보면 또 숨어보는 거 훔쳐보는 것 같고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좀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지 뭐 별다른. 좀 당황했구먼. 괜찮여. 사실은 이 두 분들은 그 시기 서로 좋아하는 애인 사이요. 애인. 예. 그러시구나. 이 사람이 아직 초보라 경비의 법칙을 잘 몰라서 그리요. 여샤. 예. 준호는 민망한 자리를 모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동생을 찾고 있죠? 예? 아니 그걸 어떻게? 아버지도 실종됐죠? 당신들 뭐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60데시벨 이상은 우리도 어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겠지만 낮은 목소리로 말해요. 어쩌지 못한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내 동생이랑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한 거냐고! 다 설명할게요. 들으면 더 혼란스러워지겠지만. 자, 그럼 질문에 먼저 대답해봐요. 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가리킨 것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장난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 지금 무슨 수작 벌이는 거야? 이 사람 이승만이에요. 뭐? 이승만이라고요. 초대 대통령. 아주 오래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얘기의 시작은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1096년 그들이 차지하려 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만홍이었다. 전설 속의 그 만홍이었다. 만홍? 이 아파트 만홍? 그래. 계열사 중에 하나가 이 만홍 아파트야. 이곳이 바로 핵심 세력이지. 십자군부터 이라크전까지 모두 만홍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만홍은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생체 실험까지 해오고 있었다. 그 말 나보고 믿으라고요? 안 믿으면 어쩔 건데. 네? 자, 날 따라와. 아쉬운 쪽은 준호였다. 그들과 손을 잡자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로 순간이동이 됐다. 여기를 왜 데려온 거죠? 이제 만홍의 배후 세력에 대해 감이 오죠. 그럼 만홍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만홍이 어떻게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할 것 같아요? 누군가의 젊음을 빼앗는 데 이용된 것은 바로 지구상의 모든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엔 주민들의 젊음을 받아들여요. 그 젊음이 옥상으로 올라와 이 물탱크에 모이게 되죠. 이걸 깨버리면 안 되나요? 뭘로도 파괴할 수가 없어요.
만홍이 파괴되기 전까지. 만홍을 찾아내서 없애기만 하면 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질 겁니다. 우린 만홍을 없애기 위한 레지스탕스예요. 그런데 그게 내 동생과 내 아버지와는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당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레지스탕스의 우두머리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 정준호의 아버지 정민수는 만홍의 정체를 모른 채 입사해 초고속 승진을 했다. 다국적 기업 만홍은 이상한 점이 많은 회사였다. 미분양 아파트를 계속 짓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의 유명 인사가 찾아왔다. 유례 없이 30대 이사가 만홍에 탄생하던 날, 회장은 정민수를 은밀히 불렀다. 이제 자네도 이사가 됐으니 비밀을 공유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무슨... 우리 회사 이상한 점이 많지. 회장은 만홍의 정체에 대해 털어놓았다. 싫든 좋든 정민수는 이미 공범이라고 했다. 만홍이 바로 그 빌더버그였다. 당신 아버지는 만홍의 음모를 알고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요?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게 그들이니까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협력 아니면 죽음. 정민수는 협력을 가장했다. 회사에 충성하는 척하며 레지스탕스를 도울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기왕이면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들을 입주시키는 거죠. 바로 부동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말입니다. 아, 그렇군. 싱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집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고안해냈다. 적진의 한복판에 레지스탕스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된다. 사랑이 찾아왔던 것이다. 정민수는 그녀와 결혼을 약속했고 그들에겐 짧은 행복이 주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을 구하고 싶나? 아이를 가진 것 같은데 한 번에 둘을 해치울 수 있게 됐어. 안 돼! 안 돼! 준이는 안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네? 준이라뇨? 준이라뇨? 당신이 여동생으로 알고 있는 준이는 사실 당신 엄마예요. 연애와 신혼생활 사이 잠시 긴장이 느슨해진 정민수는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는 실수를 했고 자신이 어떻게 되든 일단 만홍을 무너뜨릴 시도라도 해보기로 했다. 없어져버려. 만홍 따위 없어져버려! 정민수는 만홍의 시스템을 파괴해보려 했지만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준이야! 준이야! 준이는 간대였고 준이가 있던 곳은 여자 아기가 있었다. 일단 벗어나자. 여보, 말은 할 수 있는 거야? 휴, 만홍의 피해가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이야.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먹자. 응? 분유 먹을 때는 지난 거지? 좀만 기다려. 여보, 거긴 어떻게 근데 뭐가 아니라는 거야? 두부? 감자? 아내는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나이. 뭘 말하는 거지?
여보, 근데 당신을 언제 키우냐?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온 겁니다. 당신 아버지. 그래도 아예 레지스탕스와 발을 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술주정뱅이 부동산 업자 노릇을 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던 당신 아버지의 정체를 최근 만홍에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준이를 납치한 겁니다. 이제 조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는 준호. 절 왜 이 아파트에 취직시킨 거죠? 그거야. 친구는 가깝게, 적은 더 가까이. 이젠 정면 돌파밖에 수가 없다. 긴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다. 준호는 오늘 밤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 경비들은 한패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저 조 씨는 준호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가장 수상한 곳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조 씨에게 있다. 깊이 잠이 든 것 같은 조 씨. 열쇠만 살짝 빼가면 되는데. 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그려. 네? 아이, 시끄럽다고. 자네 그 심장 뛰는 소리. 네? 참 그 자꾸 말귀를 못 알아먹고 그린비야. 노인네들은 귀가 밝단 말이여. 야, 나 좀 잘 테니까 가지고 가. 어차피 내가 안 줘도 내가 잠은 훔치고 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여? 난 1시간만 잘 테니까 1시간 전에 와야 해요. 어떻게 된 영문일까? 순순히 열쇠를 내놓다니. 어쨌든 열쇠는 쉽게 손에 넣었다. 기면증만 찾아오지 않는다면 일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다. 긴장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는 준호. 준호가 가져온 열쇠는 지하실 열쇠였다. 무언가 숨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주차장이었다.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주차장 문을 굳이 왜 지하실이라고 속이며 잠궈놨을까? 준호는 미처 몰랐지만 그는 시험에 빠진 거였다. 열쇠를 훔쳐간다는 것. 그것은 준호가 만홍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정체가 드러난 준호. 그때 헤드라이트가 시야를 가리고 위협적인 자동차. 자동차는 준호를 향해 돌진했다. 천만인가 비네. 아니 여기가 어디? 할아버지는 여기 어떻게? 천만인가 비요. 그 준인가 그 찾아러 온 게 그 천만인가 비요. 준이? 당신이 준이를 어떻게 알아? 당신도 한패지. 그렇지. 말해. 내 동생 어딨어? 어딨어 내 동생? 일단 놓고 이야기해요. 뭐? 숨 막힌다고. 뭔가 모르는 모양인데 숨 막히면 말 못이여. 오빠는 우유 먹고
동생은 사탕 먹고 참 잘 어울리니 그리야. 말 조심해 머리통 날아가는 수가 있어. 그게 진심이라면 그 심정적으로다가 그게 진심이라면 내가 조심해야지. 이 내 머리통이 소중하니까. 말해. 이 만원 뭐 하는 데야? 그리고 준이 아니 그 여자 어딨어? 아이고 덜겠어. 도망쳐야. 그놈들이 오면은 이 우유를 던져 반드시 던져야. 만홍의 편일 거라고 생각했던 조 씨가 준호를 돕고 있었다. 수적으로 불리하자 경비들을 향해 우유로 위협을 가하는 준호. 주춤하는 경비들, 우유는 정말 효과가 있었다. 이제 우유도 다 떨어졌는데 어쩌지? 이봐, 준호 자네 그 복도방에 우유 많지? 그거 좀 가져와. 네? 아니 이 사람이 또 갑자기 존댓말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혀. 아니 우유라뇨. 인자 2판 4판이요. 한번 붙어야죠. 우유가 있어 이거 무기가 있어 이거 한번 싸울 거 아니요. 잠시만요. 내가 일단 우유 배달부한테 전화부터 하고요. 역시 잘해갔군.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전쟁이다. 아니 죽지도 않는 영감탱이 뭐하러 데려왔어요? 괜찮요. 난 믿어도 돼. 어떡해요? 나도 희생양이요. 입 다문다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살아 있는겨. 근데 내 나이가 벌써 500이요. 500. 그동안 임진왜란도 봤고 조선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 볼 거 못 볼 거 많이 봤어. 인자 나도 죽는 게 쏙 편할 것 같아. 근데 나도 가기 전에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가려고. 우리의 정체를 아는 이상 어쩔 수 없잖아. 믿어야지. 우유부터 챙겨야지. 자, 근데 대체 왜 사람들이 우유로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마시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술은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 만홍이 만든 약물이었다. 정민수는 술에 대적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마침내 우유를 개발해냈다. 마시는 모습 본 적 있어요? 당연하죠. 언제나 술에 찌들어 살았으니까. 아버진 술 마신 적 없어요. 네? 마시는 척만 했다고요. 당신은 모르는 게 많아요. 우유가 소젖인 줄 알죠? 소젖 아니에요? 그 우유는 개발된 거예요. 자, 어서 챙겨요. 이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우유 회사에 연락하고요. 그리고 전국 부동산 업체에도 연락하세요. 제 할아버지 아닙니다. 자,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이야. 씨. 근데요, 솔직히 우리 멋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못안나는 네 사람은 각오만은 멋있게 적진으로 향했다. 힘껏 싸웠다. 더 이상 음지에 숨어있던 지하 조직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실 싸움의 결과는 어쩌면 예상된 것이었다. 천년 역사 다국적 기업 만홍과의 대결이란 것은 준이야. 아버지는 어딨어?
얘 진짜 왜 그러니? 여보세요, 정민수 씨. 준이야. 정민수는 우리 아버지야. 나는 정준호야, 준호. 네 오빠라고. 아까 잘 싸우던데. 기억 돌아온 거 아니었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정민수라니. 내가 아버지라니. 밥이 세 그릇인 건 네가 걸핏하면 식탁에서 잠이 들어서 밥 먹은 걸 잊어버리잖아. 아니, 이제분이 마신 게 아니군. 버렸어. 여보, 그랬어? 나였군. 나였어. 그 스파이는 말이야. 언제부터 만홍의 편이 된 거야? 난 처음부터 만홍의 직원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유배달부, 너도 내가 정민수의 아내로서 널 돕는다고 생각했겠지? 준이는 남편을, 정민수는 아내를 완벽하게 속여왔다. 자, 이제 그럼 시작해볼까? 어차피 볼 테니까 우리 서로 간에 피곤하게 질질 끌지 말자고. 아기가 됐던 준이처럼 정민수는 만홍의 부작용으로 마치 자신도 기면증 환자가 된 것 같이 연기해왔다. 준호는 세상을 속이기 위한 바보 역할이었다. 즉, 1인 2역이었던 것이다.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질문해도 당신은 레지스탕스에 대해 말해주지 않을 거야. 그렇지? 난 클래식한 걸 좋아해. 고무는 뭐니 해도 고전적인 게 좋아. 이것이 사랑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이었다. 시작하지. 같은 편인 레지스탕스까지 속여가며 지금까지 잘 버텼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전기 고문. 정민수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레지스탕스에게 남은 시간이었다. 기절하길 여러 번 한계가 오기 시작했다. 실망이야, 정민수 씨. 조금 더 버텨야지. 준이, 너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아직 견딜만 한가 보네. 그래, 궁금한 게 뭐지? 넌 왜 끌려가는 연극을 한 거지? 불안했거든. 준호가 정말 정민수를 모르는지. 시험해본 거야. 그런데 이렇게 끌려온 거지. 이제 갈 때가 됐어. 덕분에 너희들까지. 그래, 준이의 말이 옳았다. 이제 끝을 낼 시간이 왔다. 그것이 정민수든 정준호든 간에. 이러다 민수 씨가 녹아버릴지도 모르겠네. 그럼 잠시 쉬었다 할까? 그런데 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경비 조 씨에게 우유가 하나 남아 있었다. 단 한 개의 우유.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준이. 준호를 없앨 생각을 하니 준이도 잠시 옛 생각이 나는 것 같았다. 마지막 준비는 됐겠지? 이제야 레지스탕스의 두목을 해치우게 되는군. 당신 꽤 괜찮은 남자였는데. 준이란 여자도 꽤 괜찮았지? 안 그래?
그리고 이어진 준이의 마지막 키스. 키스 한 번에 준이의 목숨은 끊어졌다. 잘 가라 준이야. 부부로서 오누이로서의 20년 인연은 끝을 맺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이 만홍의 뒤통수를 칠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없어. 지금이 기회야. 빨리 메인 시스템을 가자고. 준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했다. 그들이 무슨 수를 쓰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쳐야 한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무한대 버퍼링. 상투적으로 계단을 이용할까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다행이었다. 물탱크실에 도착한 네 사람. 이런 방법은 안 돼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해봐요. 준호의 생각은 너무나 위험했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더 이상 은둔자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어쩌면 가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준호는 젊음의 저장고 속으로 무작정 뛰어들었다. 그리고 20년 뒤. 자, 여기 보십시오. 주식에서 만홍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학 때부터 스폰서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만홍에 큰 기대 줍니다. 소개합니다. 강민 씨. 정준호는 부활했다. 강민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그의 정체를 모르는 만홍 주식회사를 향해